안녕하세요, 다츠코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따라란따란 복수국적에 관해서입니다. 일단 시대에 앞서서 2000년도 21세기를 글로벌화된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주위에 뭐 한두 커플 정도는 국제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 결혼을 해서 그 아이가 혼혈이 되는 경우 또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뭐 저기 아이오아이의 전소미 씨라든지 아니면 영국 남자분의 아내분이신 국가비 씨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적을 두 개를 갖게 되는 경우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적을 갖게 되다 보면요, 이제 출생, 그리고 자라난 곳, 결혼하고 그 나라에서 살고 만약에 국적을 산다까지 하면은 최대 5개의 국가의 국적을 갖게 돼요. 이러면 정말 복수국적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복수국적을 갖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복수국적을 갖고 있고요. 놀랍게도 한국 여권과, 여기가 진짜 놀라운 포인트죠? 저는 일본 여권이 아닌 미국 여권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들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 3, 4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그 뒤에 들어와서 출생신고를 하였고요. 그 다음 제가 3, 4년 뒤에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는 쭉 한국에서 살다가 20살 때는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제가 왜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일본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쪽인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복수국적자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 막 혼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살지도 않고 이 얼굴 그대로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한국인으로서 살았고요. 그냥 가끔씩 언제냐면 그냥 만우절 때 나 사실 미국인이야 하고 얘기를 하고 에이 거짓말 했다가 진짜 미국 여권 보여줬으면 난리 났죠. 그런 정도의 프랭크 아니면은 솔직히 미국인으로서 살아간다? 이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인으로서 뭐 복수국적자여서 좀 고생했던 경험은 거의 없었고 그냥 한두 개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그렇고 진짜 놀라웠던 게 제가 대학 입학을 하고 저희 학과에 70명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7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 애들 국적이 되게 신기한 겨.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미국이잖아요. 한국 미국이었다가 이제 주위에 있는 일본 미국인 복수국적 애들도 3명, 4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교포라고 하죠? 제일교포였던 친구도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진짜 대박이었던 게 1996년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도 있어서 여권이 3개였던 애도 있었어요. 일본, 홍콩, 그리고 이제 영국 이렇게 3개였던 애도 있더라고요. 정말 주위에 복수국적인 애들이 정말 많구나 요즘 세대는 이라고 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허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거죠? 만 20살도 넘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외국 국적을 한국 땅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적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복수국적자입니다. 기준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밑에 란에다가 따로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것보다는 솔직히 저기 외교부나 법무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정답일 것 같으니까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간단한 설명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기 정부한테 물어보는 걸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였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일단 부모님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미국 국적을 갖기 위해서 부모님이 원정 출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이제 그곳에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이 됐죠.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4, 5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고, 저는 그 증명한 서류를 들고 이제 양주 출입국 관리국에 가가지고 증명서를 전부 다 내면서 제가 이제 이러한 복수 국적자이기 때문에 저는 복수 국적자로 허용해 주십시오라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적은 다음에 인정을 받고 복수 국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려 그러면 서류가 정말 많아요.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국적 선택 신고서, 그 옆에 조그맣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라고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여권 사본, 외국 여권 자체가 필요하고, 본인 증명 서류, 이건 민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뭐 등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병역 관련 서류, 원정 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들고 본인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절차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었는데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자동 출입국이 될 때였어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삑 찍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출입국이 되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이용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별 다른 등록 없이 19세,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등록이 필요할 시에 한번 이용을 해야겠다 하고 등록을 하러 갔어요. 근데 10분이면 된다라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저는 한 30분, 4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이제 제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걸 대한민국에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이시네요? 이거 하시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셔야 돼요. 라는 대답을 듣고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들켰네? 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귀찮은 서류 하나 더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적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중국적자의 삶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장점은 비자 없이 그 나라와 이 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탄지 에스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야지만 비자가 허용이 되고 이런 수순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인 줄에 쓰면 돼요. 미국인 줄에 서서 그냥 똑같이 미국인이랑 검사를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짜 몇십 년 아니고 십몇 년 만에 미국을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제 미국인 줄에 서서 정말 저는 미국에 간지 한 십몇 년이 진짜 거의 한 20년 정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가가지고 나 미국인이야? 이러면서 미국인 줄에 서서 그냥 순조롭게 통과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여러 나라의 비자를 발급을 받으러 돌아다녔지만 비자 발급 받는 것만큼 진짜 귀찮은 일이었거든요. 그 귀찮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단점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오지게 많고요. 그 단점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을 일단 응시는 가능은 하지만 국가 안보에 관련된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대통령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등등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제 그런 공무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동일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할 일이 없지만 물론 대통령 불가능하고요. 뭐 경찰도 불가능할 거예요. 일단 그런 식으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어서 한국에서 군대를 갈 필요가 없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들고 있으시더라도 복수 국적자로 살아가시려면은 병역 의무를 끝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끝내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이 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국군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군으로 무조건 징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떨떠름할 수밖에 없죠. 미국인인데 얘는 왜 한국군으로 가냐. 근데 이거는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요. 저는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어요. 차 소리 들리네? 저는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나 봐요. 그냥 영어를 무조건 미국인처럼 잘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
휩싸여가지고 영어를 오히려 못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완벽하게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미국인인데, 나는 미국인인데 나는 왜 영어를 못하냐. 솔직히 이거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제 혼혈이면은 영어를 못하는 게 뭐 대외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고 국적만 제가 미국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저 혼자로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니버스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투니버스 막 이렇게 보다가 이 나라 뭐지?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세계가 정말 한국, 미국 이 두 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한국, 미국 이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있었던 거죠. 정말 많은 나라가 존재했다는 거를 초등학교 때 알았고, 그 중에서 저한테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한국이랑 가까운데 이렇게 다른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도 컸고, 일단 일본어가 굉장히 배우기 쉬웠어요. 영어라는 어떻게 보면 언어적 스트레스를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일본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죠. 사실 뭐 미국을 안 가겠다라, 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굉장히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솔직히 되게 가고 싶었고, 대학원도 되게 가고 싶었는데 사실 그만큼 일본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국 국적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살 의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라 그러면은 뭐 그린카드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비자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자를 뭐 어느 나라에서 얻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겠지만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는 것만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비자가 있잖아요. 비자란다. 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살기 쉽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미국인에 대한 혜택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미국에 제가 태어난 주립대를 가게 되면 뭐 그게 뭐 싸진다 뭐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언젠가 살 의향이 충분히 있었고,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맞는 여권이 있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미국 여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쉬워요. 귀찮거든요. 진짜 귀찮아요. 미국 여권을 버리는데 정말 귀찮습니다. 정말 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소에 가가지고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서류 한 장 적고 법무부에서 신청을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수리 기간을 거친 다음에 국적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사관에 2번 나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를 하시고 두 번째 심층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에 친절히 2,350불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내면은 그래 이제부터 한번 검토해볼게. 그리고 검토를 시작합니다. 또 검토를 시작하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요. 1년이 지나가면 그래 너 이제 미국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 라는 서류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국적 하나, 솔직히 제가 이거에 때문에 뭐 베네피트를 받은 것도 없고 뭐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남들보다 서류가 하나 더 그냥 많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이걸 버리냐 안 버리냐는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들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이 이제 세금을, 해외에 사는 국민한테도 세금을 떼어가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뭐 가끔씩은 합니다만, 지금은 뭐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이므로 그냥 껴안고 사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중국적, 뭐 쉽게 말해서 복수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충, 말도 안 되는 고충을 들어보셨는데요. 뭐 고충 아닌 고충이었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류 하나 더 많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양쪽 문화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같이 살아간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국인이 한국에서 오래 사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유용하게 혜택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복수국적은.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복수국적 이야기나 아니면 뭐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 아니면 뭐 원래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던 일본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단 제가 지금 컨텐츠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그거 조사하는 것도 귀찮고 만드는 것도 귀찮고 영상 찍는 것도 귀찮고